조금 전에 20번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1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적설하중은 구조물에 쌓이는 눈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당연하고, 두 번째 적재하중은 활하중이라고도 하고요. 건축물의 점유 사용에서 발생하는 거. 이제 벌써 이 지문들이 막 중복이 되는 거 보면서 이제 완전 세팅이 되는 거야 이제. 자, 세 번째 공동주택에서 발코니의 기본 등분포 활하중은 주거용 구조물 거실의 활하중보다 무슨 값으로 한다? 큰 값.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2하고 5란 말이죠. 2, 5. 그 다음에 1.5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풍하중은 골조 설계용과 외장재 설계. 아까 질문했던 거. 자, 그 다음에 5번째 고정하중은 설계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장기 하중이고요. 22번 다음 보기에서 옳은 내용을 모두 골라라. 자, 이런 문제. 자, 기억. 지진하중은 건축물이 무거울수록 크고, 맞죠? 자, 그 다음에 풍하중은 바람이 받는 벽면의 면적이 클수록 크다. 기억쯤은 맞았습니다. 자, 니은 풍하중은 설계 풍합의 유효 수합 면적을 합해서 산정한다. 합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요?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디귿 단순보는 한쪽만 고정시키고 다른 쪽을 돌출시켜. 한쪽만 고정하고 이렇게 나온 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캔틸레버, 내민보, 외팔보. 단순보는 그냥 어떤 거예요? 이런 게 단순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단순보입니다. 외팔보 지금 얘기하는 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외팔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지문도 틀렸고 3번 디귿 지문 리얼 활하중은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쉽지만 뜻도 나오죠? 틀렸죠? 건축물의 사용률에 따른 변동폭이 크다. 파악하기가 어렵죠. 움직이는 건 어려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요. 자, 미음 고정하중은 구조체 자체의 무게인 자중, 고정된 기계 설비 등의 하중으로 고정 칸막이 벽과 같은 비구조 하중도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 미음 맞네요. 비읍 일반 지역에서 구조물에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장기하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시적인 게 아니고 건물 없어질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요 일시적인 말이 틀렸죠. 자전액이 맨 처음에 쉽지 않죠, 이런 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장기하중에는 고정하중하고 활하중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맞는 거는 자, 기역 미음이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이네요. 자, 됐고요. 23번.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앞에 그 다자 있죠? 그런 거 이제 지워버리세요.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이 아니고 장기하중이고요. 자, 2번 지문. 자, 요거 엘리베이터의 자중은 활하중에 포함된다. 고정하중. 근데 또 순간적으로 엘리베이터이니까 뭐 이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그 설비 이런 것도 딱 고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걸 고정하중. 3번이 맞는 거죠? 안 읽어도 되죠? 100년이 있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자, 네 번째 풍하중은 건축물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반응 수정 개수가 클수록, 자, 또 나오죠. 지진하중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집에 있는 건 자, 여기까지가 됐어요. 그러면 자, 요거 다시, 여기 지금 준 거는 제가 이제 보너스가 아니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뒀는데. 자, 우리 요 프린터물 보는 겁니다. 지금 배웠던 거 지금 여기서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려운 것들만. 다음은 지진력 저항 시스템 및 구조의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박스에 이중 골조 방식은 지진력의 몇 프로 이상? 그죠? 25%. 지금 25% 이상을 부담하는 무슨 모멘트 골조예요?
그죠? 지금 자 여기 지금 이제 이중골조. 자, 이중골조. 자,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이런 걸 말로 만드는 거예요. 중간, 특수, 이중. 얘는 연성 모멘트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요거 25% 이상이라는 거 놓고요. 두 번째 짐은 벽체 구조 중에서 전단벽이란 벽면에 무슨 횡력이 지지하도록 설계한 거예요? 평행한. 이렇게 평행한.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은 골조 전단벽 구조란 전단벽 골조 상호 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전단벽과 골조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자, 뭐야? 강성에 이렇게 강성에 비례해서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전단벽과 골조의 뭐야? 조합구조. 우리 아까 여기 문제에서는 뭐야, 그죠? 뭐 이렇게 각각 뭐 독립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든 거예요. 지금 요 질문은 얘기예요. 자, 요거 어디에 있어요? 우리 여기 요약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개 나오니까 반드시 잘 정확하게. 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절판 구조란 판을 주름지게 해서 휨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공부. 자, 그 다음에 2번. 지진력 저항 시스템. 지진력 저항 시스템. 자, 이게 얘죠? 얘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위에 1번 지문에서 보면 세 번째 지문에서 그죠? 이런 얘기 있단 말이죠.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관한 자, 우리 설명으로 알맞게 지진력 지금 얘 전체적인 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 있는 게 문제를 많이 넣었어요.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자, 1번 보통 모멘트 골조 방식은 연성고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상세를 사용한 모멘트 골조 방식이다.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 어렵단 말이야. 이거 보통 모멘트,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서 뭐라 그랬어? 여기. 뭐라 그랬어? 사용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됐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1번은 보통 모멘트 골조 방식은 연성고동을 연성에 관한 거는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이에요. 맞죠? 얘는 연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있죠. 연성 능력. 얘는 고려하지 않은 거고 얘는 고려한 거야. 지문 어려우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문제? 어디서 좀, 그죠? 근데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자, 1번 지문 그래서 틀렸고. 자, 두 번째. 모멘트 골조 방식은 수직하중은 라멘 구조가 부담하고 횡력은 가세로 저항하는 거. 자, 뒤에 참, 여기 해설이 뒤에다, 2번 지문도 말 맞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해설을 보는 게 좋겠다. 그냥 막 하는 것보다.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멘트 골조 방식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아 기둥을 구성한 라멘 구조의 접합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다른 말 막 이렇게 넣은 것들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은 횡력에 대한 저항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재와 접합체 연성을 감소시킨 게 아니고 증가시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막 바꾸고 이러는 것들을 잘 우리에게 연습을 좀 여기 좀 해야 돼요. 자, 네 번째 특수 모멘트 골조 방식은 특수 모멘트가 얘예요. 자, 얘 지금 이런 것들은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죠. 특수 모멘트 뭐예요? 얘 중간은 중간 연성이에요. 얘 특수가 고연성이야. 특수 모멘트 골조 방식은 연성 모멘트 골조의 일종으로서 고연성도의 연성 능력을 가지도록 설계한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간 모멘트 골조 방식은 어떻게 된다? 보통 모멘트 골조 방식의 일종? 아니죠? 자, 이제 중간 모멘트는 뭐라 그랬어요? 얘 세 개가 얘예요. 보통은 얘야. 보통은 연성이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들이 뭐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말을 갖다가 그냥 막 비비고 온 거잖아. 우리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서 이렇게 비비고 온 거 한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는 몰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꼼꼼히 해서 정확하게 이 정의들을 세팅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안 끝났어. 3번. 이제 3번이요. 자, 1번, 2번. 자, 세팅이 됐고. 자, 3번. 공동주택은 층고를 낮추고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호 없이 바닥과 벽체를 강하게 한 거. 이와 같은 거를 뭐라 그런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라멘 구조하고 벽식 구조 있죠. 지금 벽식 구조예요. 근데 벽식 구조를 2번 보면은요. 2번이 답이에요. 벽식 라멘 구조라고도 해요. 그래서 넣어준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문제 풀면서 뭐 많이 했어요? 라멘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요. 전단 벽식 구조. 너는 그냥 벽식 구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다가 요렇게도 넣어준다. 그러면 약간 그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지문을 읽어보자고요. 공동주택은 층고를 낮추고 공간의 활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호가 없는 거. 보호가 없는 게 벽식 구조잖아, 그냥. 그래서 바닥과 벽체로 강하게 접합하는데 이와 같은 걸 벽식 구조인데 이렇게도 놓았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지문들 딱 우리가 다 공부한 것들이에요. 알아야 되는 거다. 또 그다음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을 또 한 번씩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아래는 건축물에 작용하는 여러 하중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 기억. 아파트 화장실과 거실을 구획한 비내력벽, 벽돌 구조와 타일 마감은 환하중이다. 무슨 하중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거, 고정하중. 자,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요. 니은. 지진 하중과 풍 하중은 수평 하중이다. 이제 요즘은 직접 봤어?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맞고, 디귿. 고정 하중과 적재 하중은 장기 하중이다. 맞죠? 자, 리을번. 지진 하중 산정식. 이 지문 이렇게 많이 놓았어요, 내가. 반응 수정 개수가 클수록 지진 하중은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미음. 사무실에서 사무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한 가동성 경량 칸막이 벽은 무슨 것보다 환하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연습을 많이 해갖고 쉽단 말이죠. 요거. 그제?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서 건축물의 중요도와 내진 등급을 구분하는데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에 관한 건물의 중요도 및 내진 등급에 해당하는 거. 몇 급이라 그랬어요? 1급이라 그랬잖아, 아까. 그죠? 자, 표는 그것도 뒤에 있고요. 1급이고, 자, 지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자, 우리 중요도는 특. 아까 얘기했죠. 1, 2, 3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도에 대한 표시고요. 자, 내진에 대한 건. 내진 등급은 어떻게 된다? 특. 1,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냥 여기선 지문에서 요거만 제가 넣은 거야, 그냥. 그러면서 그것도 한번 저 뒤에 있으니까 또 요것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 6번. 풍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강풍에 의한 건축 구조물의 탄성적 거동을 전제로 한 최소 풍하중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지문은 뭐 긴 거 같은데 그냥 그죠? 이 정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 같다. 자, 2번 지문도 또 신나게 했던 거잖아요. 풍하중은 주 골재 설계형 수평 풍하중, 지붕 풍하중과 이렇게 돼 있죠? 외장재 설계형 풍하중. 자, 아까 그죠? 이런 지문 또 나온 거. 자, 그다음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풍하중은 각각의 설계 풍합의 유효 수합 면적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더한 거야? 곱한 거야? 곱한 거라 그랬잖아, 아까.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주골조 설계형 풍하중은 건축물의 주골조를 설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외장재 설계형 풍하중은 외장재와 이를 지지하는 부골조의 설계에 적용한다.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또 여기서 이 지문 보고서도 두 가지 정확하게 또 알았다. 자, 그 다음에 설계 풍합은 어떻게 된다? 가스트 영향 개수, 설계 속도와 압력 개수, 자, 이런 것들을 곱해서 산출한 다차가 빠져버렸네. 응? 한다. 맞죠? 지금 아까 내가 신나게 읽어줬어요. 저 요약식으로. 그런 것들 여기 우리 문제에는 없지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설계 풍속을 산출하는데 해당되는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문제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쉬울 수도 있고 대충 공부하면 모르는 거야. 답은 유효 수압 면적입니다. 유효 수압 면적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6번에 3번 지문에도 있죠. 풍화중은 설계 풍압과 유효 수압 면적을 갖다가 풍화중 구할 때. 그죠? 여기에다 곱해주는 게 유효 수압 면적이에요. 다른 것들은 기본 풍속이 G형이고 이거는 뭐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 풍속이에요. 자, 요것도 아까 그 요약 거기 다 있어요. 뒤에 해설도 있고. 그죠? 정확하게 요거 구별할 줄 어느 용어가 뭐에 관련된 거고. 그죠? 우리 해설에는 어떻게 돼 있나 보자. 요거 몇 번이야? 7번. 7번 여기 나와 있죠. 7번 자, 우리 해설 보면은요. 자, 유효수하고는 관계없다고 돼 있고요. 2번 쭉 설명돼 있고 3번 나와 있죠. 설계 풍속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그죠? 했죠? 기본 풍속, 고도 분포했고 풍속, 할증 개수, 그다음에 중요도 개수 이런 개수들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설계 풍속이고 아까 저거는 뭐예요? 지금 자, 풍화 중은 설계 풍합에 자, 이렇게 곱해서 하는 거. 됐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카바하고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몇 번 했어요? 7번까지 했죠. 8번. 8번. 다음은 풍화 중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 안 배운 건데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공부하는 겁니다. 자, 1번. 기억. 거주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응답 가속도는 지금 풍화 중에 대한 얘기예요. 풍화 중 바람에 대한 얘기야. 응답 가속도는 풍방향 변이 응답 가속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풍속은 재현기간 1년 풍속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뭡니까? 이 얘기하면 자, 눈은 적설하중은 몇 년이에요? 100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니은번 작은 규모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간편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간편법에 따라서 풍화중을 산정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깊게 갈 필요는 없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내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설명의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고르면 사람이나 가구 등의 활하중으로 바닥에 전달하고 바닥의 하중은 보의 하중은 기둥으로 전달된다. 이때 구조물에는 여러 개의 부재가 배치되는데 여기서부터 한 개의 부재가 부담하는 바닥의 분포를 바닥 면적으로 표현한 걸 이걸 뭐라 그런다? 부하 면적이죠. 그죠? 지금 아까 내가 어느 거? 요거.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전 시간에 요걸 좀 더 한번 문제 들어. 부하 면적. 부하 면적보다 더 큰 게 무슨 면적이에요? 영향 면적이에요. 영향 면적의 4, 2. 그 다음에 그 저감 개수 얼마? 그죠? 저감 개수 36제곱미터. 요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 9번 됐고요. 10번 봐요. 10번. 다음 설명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영향 면적 얘기네요. 그죠? 연직, 하중, 전달, 구조 부재에 미치는 하중 방향을 무엇으로 나타낸 거? 다 바닥 면적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 부하 면적이나 영향 면적은 다 바닥 면적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줄을 기둥 또는 기초의 경우에는 의자가 이거 뭐야 이거? 기초의 경우에는 부하 면적의 몇 배? 4배. 큰 보 또는 작은 보의 경우에는 부하 면적의 몇 배? 2배. 그죠? 자, 만들어져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11번 부하 면적 이것도 이렇게 나오잖아. 부하 면적과 영향 면적의 저감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영향 면적을 산출하면 부하 면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특징이 있다. 아까 이런 지문이 있었죠? 1번 지문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붕 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 활하중은 부재의 영향 면적이 얼마? 36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본 등분포 활하중의 활중 저감 개수를 합해서 저감할 수 있다. 자,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요. 합해서가 하는 거 아니고 뭐에 뭘로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지문에 그죠? 곱해서 하는 거죠. 곱해서. 자, 그런 게 또 여기에 자, 되어 있다. 그런 말들 그 바꾼 것들도 자, 보자고요. 알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지문, 환화중 저감 개수란 부하 면적에 따른 환화중 저감 개수는 부하 면적으로 하는 거야, 영향 면적으로 하는 거야? 영향 면적이 뭐예요? 부하 면적보다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어느 게 더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죠? 다 이거나 또 우리 공통적인 건 바닥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서 어느 게 큰 거라고 해서 얘가 더 그죠? 이렇게 더 큰 거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얘에 대한 거 4, 2 그다음에 36제곱미터 그죠? 저감 개수를 고려하는 게 그래서 영향 면적에 대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면 지금 지문들은 자 이걸 갖다가 이걸로 해서 이렇게 이걸 쭉 표현하면 아니다. 영향 면적으로 하는 거야. 4번도요. 구조 기준에서 너무 크게 산출된 부하 면적에는 저감 개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 정하고 있다. 부하 면적이 아니고 무슨 면적? 오,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일부러 만드는 거니까 막. 자, 5번 영향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기둥부재의 경우 환화중 저감 개수는 자, 요거 수치는 자, 이게 이런 건 아직은 뭐 그죠? 그런데 자, 우리 해설에 보면은요. 자, 우리 해설 11번에 5번에 보면 환화중 저감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우리 기본서에도 있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한번 놓아준 거야, 완전히 한번.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면서도 깊게 공부할 분들은 기왕 본 거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12번 지진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자, 1번 지진하중은 지진에 의한 집안운동으로 인해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이다. 2번 지진하중은 정적 또는 동적 하중으로 설계할 수 있다. 자, 우리 그죠? 끄떡끄떡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우리 하중 보면 뭐야? 동하중, 정하중 있잖아. 그죠? 동력학, 정력학 있잖아. 지문들, 여기에 익숙해져 있지? 여기 이 기본 문제. 자, 그 다음에, 밑면 전단력은 구조물의 밑면에 작용하는 설계형 전단력을 말하며 등가 정적 해성시 지진력의 크기를 아까 우리는 얘기했죠. 밑면 전단력은 뭐라 그래서 지진하중이라 그랬잖아요. 아까요. 이걸 또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또 4번 반응 수정 개수가 크면 밑면 전단력 지진하중은 작아진다. 5번 반응 수정 개수는 구조의 질량에 따라서 자 우리 정해지는 거다. 질량이 아니 질량이라고 표현했는데 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까 뭐라 그랬어? 이런 거 기억했죠? 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반응 수정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 해설 다시 한번 보자. 해설에 어디 있는 거 이제 지금 문제는 풀었는데요. 자, 12번부터 보자. 해설의 12번. 여기도 말이 좋습니다. 이해하는데. 자, 12번 반응 수정 개수는 구조에 뭘 보는 거라 그랬어요? 연성 능력 정도야. 그걸 갖다 말을 이렇게 바꿔도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자, 그러면서 자, 그 밑에 지진하중이 그럼 뭐예요? 그러면 지진은 움직이는 힘, 동적 하중이에요. 실은.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밑에 말 봐서요. 그 말. 그런데 동적 하중으로 계산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이지 않는 정적 하중으로 취급해서 계산한다라는 거야. 아까 그래서 그쪽 문제 지문 2번에서 동적 정적 나왔죠? 원래 지금 우리 배웠을 때 동하중, 정하중 할 때 지진은 동하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동하중으로 계산, 아까도 내가 신나게 얘기한 게 다 여기에 이제 귀결되는 거야. 정하중, 정력학, 동력학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2번. 그런데 동적 하중으로 계산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이지 않는 정적 하중으로 취급해서 계산하기도 한다. 자, 세 번째 정적 하중으로 취급하는 지진 하중을 밑면 전단력. 아까 밑면 전단력을 뭐라 그랬어요? 지진 하중이라고 그랬죠? 밑면 전단력이라고 하고 지진 하중은 연성 능력 정도를 표현하는 반응 수정 개수와 어떻게 된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말들 벌써 여기서 이제 정리 또 그래서 즉
연성 능력이 우수하면 지진 하중이 줄어들게 하는 개수가 반응 수정 개수라는 거야. 이래서 반응 수정 개수 이제 또 확실히 또 됐죠? 마지막 자, 요 지문까지 해서 보고요. 자, 그다음에 그 10번도 한번 보자. 10번. 10번 지문이요. 해설에 영향 면적은 연직 하중 전달 구조 부재에 미치는 하중 영향을 바닥 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거기에 왜 표가 이상한 게 들어갔어? 내가 이게 신나게 만들면서 바빴어요. 바쁜 게 왜 바빴어? 아, 이 약, 이게 알지, 마스크 관계 이래갖고, 자, 그래서 기둥 또는 기초의 경우에는 부하 면적의 4배, 큰 버 또는 작은 버의 경우에는 부하 면적의 2배를 각각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하 면적이 부재와 부재 간의 경계 영역을 책임지는 면적이라면은 영향 면적은 주변 구조물까지 확대한 면적이다. 그죠?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지금 이 표현한 게 뭐야? 이 어느 게 크다고요? 이런 걸 다 다시 또 따라서 영향 면적은 부하 면적의 몇 배로 표시한다는 거야. 이래서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하면서 자, 이런 내용들이 영향 면적. 자, 그래서 지금 또 마지막으로 자, 그죠? 벌써 이제 뵀죠? 우리 총론에서는 이거 그 다음에 적설하중에서 개수 들어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것들이죠. 이제 여기까지는 세팅이 이제 돼야 되는 거야.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반복 무지하게 많이 했어. 이러고서도 이제 뭐 하면은 난 몰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책으로 오는 겁니다. 자, 챕터 2. 자, 여기는 이제 됐고. 기초구조. 자, 여기서도 이제 자, 맨 처음에 집안조사, 집안의 강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그저 안 읽어보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뭐 그죠? 우리 투수성, 마찰력에 대한 얘기에서 맨 밑에 보면은 굴착 후 부피 변화율까지. 그런 거 다 우리 이거 뭐가 크고 작다 이런 얘기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외우는 게 아니고 다 이해가 됐어요. 뭘로 했어요? 우리 이론했을 때 간극, 공극이 맞냐 적냐 이런 걸로 얘기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자, 지중응력 분포, 접지압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우리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중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뒤에서 진주대, 사중대 이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뭡니까? 요게 반대죠. 지중응력 분포하고 치마는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상한 것도 아닌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진주대. 주변이 크고 중앙이 작은 게 얘가 무슨 집안? 진흙 집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얘 치마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평이 있으면 요거 동그랗게 해서 요렇게 치마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중앙이 치마가 되는 거라. 그렇죠? 요거 하나 되면 자, 우리 사질 집안은 사중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죠?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요런 모양으로 되고. 그다음에 자, 여기 집안의 치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렇게 돼서 주변이 치마가 많이 되는 거. 그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 지중응력 분포하고 치마에 대한 거.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집안조사. 집안조사. 자, 여기 1번의 집안조사 방법에서 물리적인 것부터 나와 있지만, 내가 빼버린 거예요. 시험파기, 짚어보기, 물리적 지하탐사법, 보링, 그 다음에 사운딩. 보링도 빼놨네요. 빠져버렸네요. 그죠? 빼버린 거야, 내가 일부러. 자, 그래서 여기 물리적 지하탐사법, 대규모 주역. 대규모 지역 대규모. 그래도 되는데, 대규모 지역에 대해서 나타나. 그래서 계략적인 조사 방법이다. 자, 2번 사운딩 원위치 시험. 요거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표준간입시험하고 배인 테스트. 자, 여기서 63.5kg의 치우로 해서 76cm, 30cm 간입하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 4표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인 테스트는 뭐야? 전배. 자, 그 다음에 2번도 요번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허용 지내력, 허용 응력도에서 자, 크기가 경함반, 연함반, 자갈. 그 다음에 자갈 모래. 그 다음에 모래 점토, 모래 또는 점토 요렇게 되는 거고 밑에 그 수치도 아직은 안 나왔지만 좀 아는 게 좋다 그랬어요. 4,000, 2,000, 300, 200, 150, 100. 그렇지만 2번에 밀실한 집안 일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함반, 연함반, 자갈 모래 다음에 모래가 온다라는 거야. 다졌을 때는. 그 다음에 모래 점토, 그 다음에 점토. 모래하고 점토가 섞이는 걸 뭐라 그런다? 롬토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가 써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집안에 관련돼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 분류하는 거, 이거 분류하는 거 기초판 형식하고 지정 형식에서 분류하는 거 모르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초판 형식, 독립, 복합, 연속, 온통 이거 이외에는 지정에 의한 거다. 그래서 보통 지정, 모래, 자갈, 잡석, 밑창 콘크리트 그 중에서 잡석하고 밑창 콘크리트 써 있는 거 우리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말뚝 지정, 말뚝. 얘가 간접 지정이죠. 자, 그래서 재료상, 기능상으로 분류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나온 것들 우리 쪽에서는 피어 기초 지정, 잠암 기초 지정. 피어 기초 지정을 우물통 지정이라고 하고요. 개방 잠암은 지하실 침합법, 용기 잠암은 자, 뉴매틱 케이싱이라고 해서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거. 기초 파기. 자, 요거 오픈컷 아일랜드 트렌치 모르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2번도 많이 나왔죠? 역구축 봉법 또는 톱다운 공법. 안 읽어도 다 읽어봐야 되고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서부터 이 용어들. 지하 정착 공법에서 어스 앵커 공법이라고 그랬죠? 영어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벽체석에 앵커를 설치해서 토합을 지지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지하 연속벽 공법. 요거 영어로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슬러리 월. 자, 안 읽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언더피닝 공법. 자, 예. 그래서 기초 보강 또는 새로운 기초 삽입하는 거.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RCD 공법에서 역순환 굴착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흑마기벽 비술 시공 시의 현상. 히빙, 보일링, 파이핑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부동치마 원인과 대칭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읽어보고 남아도. 자, 그래서 여기서 부동치마에서 원인과 대책에서 오른쪽 맨 밑에 자, 집안에 대한 대책에서 요거 집안 계량 공법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집안 계량 공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쪽에 나오죠? 자, 그래서 집안 계량 공법, 치안법, 탈수법, 진동다짐, 주입공법, 생석회 공법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도 또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웰 포인트, 샌드 드레인. 그죠? 왜? 무슨 집안, 사진 집안, 점토 집안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요약으로 해서 이제 쫙 또 우리가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 이제 적중 예상 문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적중 예상 문제. 여기도 다 그죠?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지금 했던 것들, 대충 있는 것들. 그죠? 자, 요것도 요 그림, 요 아까 그린 것들, 뭐 또 우리 기억이 나는 거. 있는 걸 괜히 그렸네, 모르고. 자, 요거 집안조사 방법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허용 지내력. 자, 요것도 우리가 보는 거고요. 기초 그림도 있고요. 보통 지정. 경사 없고, 역구축 뭐 다. 지금 요거 때문에 여기 놔둔 거고요. 자, 요건 잠깐 여기. 자, 문제 1번서부터 보자고요. 1번. 자, 요번에 나온 문제. 지내력, 집안 내력, 허용 지내력의 크기가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 하면은요. 자, 이거 답을 바로 보면 2번에 보면 자, 화성암, 수성암,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자, 자갈과 모래 혼합물, 그 다음에 모래에 섞인 점토, 모래하고 점토가 섞인 걸 롬토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모래 나오잖아요. 모래 또는 점토인데, 자, 우리 그 밑에 해설에 보면은, 자, 근데 요번에 나온 문제가, 우리 그 해설에 보면은요, 경함반, 연함반, 일반적으로 이때까지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지문에서 뭘로 나왔어요? 경함반이 아니고 맨 처음에 화성암, 수성암이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화성암, 수성암. 화성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밑에 보면. 우리 표에는 없어. 경함반에 보면 화강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연암반에 보면 뭐가 있어요? 수성암은 있어요. 화성암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화성암하고, 자, 그게 요거 이제 제가 그냥 그래도 아는 걸 알죠. 여기 보면은 화산암, 지금 우리 두 개 나온 거 요게 나온 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화산암, 우리 화산 알죠? 거기서 그러니까 얘 두 개를 구별하는 거예요. 요 용어 구별하는 거 한번 마지막으로 넣어준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터져갖고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밖에서 굳은 게 화산암이에요. 화성암은요? 지금 이게잖아. 땅 속에서 굳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자, 우리, 이게 지금, 요거 지금 오타 같네요. 요 화강암. 화산암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 화강암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화성암, 화강암에 대한 거 지금 요번에 만들면서 제가 요 며칠 전에 자꾸 이렇게 틀리게 만들었죠. 오타가 많아졌어. 자, 그 다음에 요 수성암은 뭐냐면은 우리 퇴적물이 침적 고결된 거예요. 수성암은 뭐예요? 우리 이런데 막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은 흙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막 흘러가서 이러면서 그게 퇴적돼서 침적돼서 단단해진 거. 이게 수성암이에요. 됐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 우리 화강암하고 자, 우리 지금 화강암 나오고 화성암은 여기 근데 화강암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용어 자, 여기서 1번에서 우리가 봤어요. 자, 이해됐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2번을 못 찍으면은 좀 그렇죠? 이 정도는 찍어야 된다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2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기초 명칭으로 옳은 거 이렇게 옳은 거네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박스 기둥이나 벽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해서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집안에 직접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게 기초의 뭡니까? 우리 정이잖아요. 그 하중을 상부 건축물의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는 게 얘가 우리가 기초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갖다가 그냥 직접 기초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것도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또 한참 가야 되나 보다. 여기 간 김에 그래. 간 김에 가지 뭐. 그죠? 우리 여기서 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냥 이 지문에서도요. 그냥 보면 그런데 얘가 뭡니까? 간접 기초라 그랬어요. 얘가 뭡니까? 직접 기초입니다. 지정 형식에 의해서 했을 때. 근데 그럼 여기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가는 게 답이 직접 기초란 말이죠. 직접 기초일 때 이런 것들,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해서 또 그러면서 또 뭐라 했어요? 상부 건축물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거. 얘가 뭡니까? 기초예요, 기초. 근데 그걸 갖다가 직접 기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의문이 가야 되는 거야. 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아니 우리 이때까지 직접 기초라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간 게 직접 기초인데 이게 왜 직접 기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됐고요. 그래서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됐고 두 번째는 지하실 바닥 전체. 이게 지하실 바닥 전체 하면 온통 기초. 그죠? 우리 그죠?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으로 쭉 된 거. 연속기초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온통기초 시험 지금 나오고 연속기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초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구별하는 것도 저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2번 됐고요. 자, 3번 건축물의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기초는 기초판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지정이 뭐라 그랬어요? 기초판의 밑부분을 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그래. 이거 잘 갔네요. 앞으로. 여기. 그죠? 우리 있을 때 기초판, 얘가 이게 기초판이잖아. 얘가 기초판이잖아. 얘가 밑부분, 여기를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2번 기초판은 기둥 또는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중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초가 펼쳐진 부분이다. 그죠? 기초판 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또 우리 2번 지문에서 그 첫 번째 지문 직접 기초. 여기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가는 거.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3번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거다. 그죠? 이게 자 되는 거고. 자, 네 번째 말뚝 기초는 직접 기초의 한 종류이다. 말뚝 기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금 슬슬 여기 있는 거 잘 됐네. 그죠? 말뚝 기초는 간접 기초란 말이죠. 5번 말뚝 기초는 지지 기능상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지문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다.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직접 기초. 지내력이 확보되는 굳은 집안에 기초판을 설치해서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직접 하는 거. 여기서도 직접 기초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표현보다는 직접 기초 그러면 그냥 전체적인 그냥 우리 일반적인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말뚝 기초가 얘가 간접 기초죠. 지지 말뚝이나 마찰 말뚝으로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연속 기초, 건물 전체의 하중을 두 건 하나의 기초판으로서 집안에 전달하는 거. 연속 기초 가지고 무슨 기초에? 온통 기초.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이요. 복합 기초, 두 개 이상의 기둥으로부터 하중을 하나의 기초판에 통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독립기초, 독립된 기초. 지금 말하지만 얘 구별하는 건 너무 쉬워서 이제 다 빼버렸어요, 제가. 문제 빼버렸어요. 그런 거 하고 각각에 물어보잖아, 이렇게 다. 물어보는 것들. 자, 5번.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해서 집안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기초예요? 연속 기초 3번. 자, 그 다음에 6번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동침하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부동침하 원인. 그죠? 그림 우리 뭔가 이상한 거 이렇게 그저 이렇게 대가 그리는 것들이단 말이죠. 자,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이고요. 답이 2번. 풍암한 집안의 기초를 하는 거. 일제 풍암한 때 우리 집안의 상태를 보고 그에 맞게 기초를 만드는 거지. 무슨 풍암하면 부동침하가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풍화암이라는 거는 그저 바람 이런 거에서 이렇게 잘 헬렐레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7번입니다. 흙막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1. 기역, 히빙. 사질 집안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보일링이죠. 보일링 그냥. 그죠? 그러면서 쭉 읽으면 되고요. 자, 니은.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 니은, 파이핑. 부실한 흙막이의 이음새 또는 구멍을 통해 누수로 인해서 토사가 유실되는 거. 얘 파이핑. 니은은 맞죠? 디귿, 보일링. 연약한 점성토 집안. 점성토 집안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히빙이죠. 맞죠? 그러니까 요 구별하는 거.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네요. 자, 그래서 7번에 2번. 그저 그냥 쭉 꾸준히 그냥 쭉쭉쭉쭉 잘 나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했죠. RCD 공법은 대구경 말뚝 공법의 일종으로 깊은 심도까지 하는 거. 그죠? 자, 이렇게 되는 내용들.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돼 있고 지금 우리 요건 아직 아니고 역구축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온 게 여기 나오는 거 그죠? 맨 밑에 요거네요. 지금 표현한 것들. 그래서 자 우리 RCD 공법. 그래서 역순환 굴착 공법, 굴착 토사 안정화 이런 걸로 해서 쭉 해서 만드는 것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샌드 드레인. 샌드 드레인은 무슨 집안이에요? 점토질 집안이야. 맞죠? 자, 샌드. 쟤랑 페이퍼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은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뭐 무슨 집안? 점토 집안. 얘 지금 뭐야? 지금 2번에 페이퍼 지금 자, 막 순간적으로 제가 헷갈릴 뻔했습니다. 자, 2번 자 연약 점토질 집안의 집안 계량 공법이죠. 자, 여기서 바로 와서 자, 세 번째 오픈꽃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이 안식각을 고려해서 기초파기 하는 공법이다. 맞죠? 오픈꽃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법들 뒤에 막 짬뽕으로 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5번 슬러리월 공법. 우리 국산말로 뭐라 그랬어요? 지하 연속벽 공법이죠. 자, 그래서 텁하기 공사의 흙막이 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벽체로 활용할 수 있다. 자, 5번 탑다운 공법은 넓은 작업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좁은 데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틀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자, 우리 RCD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RCD에 대한 거 다른 것도 다 봐야 되는 거. 여기 이것도 나왔죠. 지금요. 지문에서 나온 게 지하 연속벽 공법, 슬러리월 공법. 그다음에 RCD,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에 대한 거고요. 지금 여기 나온 거 지문만 보면은 그다음에 여기서 오픈꽃 공법. 그죠? 이거 나왔죠? 오픈꽃 공법. 오픈꽃 공법은 자, 요 휴식각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지문에서는 안식각. 자, 요거 얘가 이거 다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요거 나온 거죠? 역구축 공법, 톱다운 공법 해서 어떻게 된다? 좁은 도심지 공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계량 공법은 저 뒤쪽에 있을까요?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문제 하나가 각각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죠. 히빙, 보일링 조금 전에 이 문제도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죠? 여기서 나오는 게, 자, 요거죠. 지금 해서 샌드 드레인 나왔죠? 자, 샌드 드레인, 자, 점토 지반. 페이퍼 드레인, 점토 지반. 그죠? 웰 포인트, 사질 지반. 자, 요거 쭉 해서, 자, 골고루 해서, 자, 8번 문제가 나온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9번이에요. 다음 중 기초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또 나오네. 계속 독립기초는 부동치마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한 지중보를 설치해서 부동치마를 방지한다. 그죠? 지중보. 독립기초에서 지중보 얘기 또 신나게 나오고요. 자, 2번 집안이 연약하고 소요 기초 저면적이 바닥 면적의 2분의 2 이상일 때는, 그죠? 이럴 때는 다 우리 연약 지방,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죠? 했을 때는 뭐로 한다고요? 다 온통 기초로 해야 된다는 거죠. 3번, 말뚝을 박을 때는 기초판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간격을 작게 하는 게 아니고, 작게 하면 좋죠. 그게 아니라 웬만하면, 그죠? 넓게. 돈 덜 들여야죠. 그러니까, 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격을 어떻게 된다? 크게 해서 박는 것이 좋다. 이러면서도 제가 이제 아예 빼버렸지만은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가 안 나서 빼버렸는데 말뚝 간격. 문제를 내가 다 빠졌어요. 말뚝 간격 있죠? 나무 말뚝, 기성 콘크리트, 제자리, 강제 말뚝에 대한 거. 650, 750, D 플러스 1000, 750. 뭐 이런 거 기억나요? 기본서에 있어. 그런데 안 나와서 내가 다 빼버렸지만은.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네 번째. 좀 깊게 하려면 그것도 알아야 돼야 말뚝 간격 기본서에 있어요. 자, 4번. 경미한 건축물의 기초라도 기초는 반드시 동결선 또는 동점실도 이하에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5번. 다진 말뚝은 누순한 사질 집안에 말뚝을 무리져 이렇게 무리지어서 박는 거. 무른 집안을 미실하게 다지는 거. 이거를 다진 말뚝이라고 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0번. 건물 밑바닥 전체를 일체화. 여기서 보니까 일체화니까 무슨 기초예요? 온통 기초. 그 다음에 11번.
표준 간입 시험에 관한 거. 표준 간입 시험에는 자, 우리 뭡니까? 집안 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SPT라 그랬죠. 그래서 점성도 집안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N값은 로드가 집안에 자, 우리 점성토가 아니고 무슨 토? 사질토.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점성토가 아니라 사질토예요. 자, 두 번째 N값은 로드를 집안에 76cm 간입하는 게 아니고 높이가 76cm고 들어가는 건 몇 cm? 30cm, 30cm.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N값이 10에서 30인 게 얘가 보통이에요. 그죠? 맞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준 간입 시험에 사용하는 추의 무게는 63.5kg예요. 근데 수치도 바꿨어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모래 집안에서는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가 곤란하다. 그죠? 점착력이 이게 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 5번이 맞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 우리 표준 간입 시험 자, 우리 또 모르면은 안 되는 내용들 자, 우리 나왔어요. 한 장 넘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 12번. 기초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위쪽에. 자, 이것도 그죠? 이 지문 이거 문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얘가 틀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밑에 들어가는 게 얘가 주철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철근은 뭐 하나만 한 단 할 수도 있지만 한 단, 두 단, 뭐 여러 단 할 수 있단 말이죠. 특히 기초 같은 건 튼튼해야 되니까 여러 단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얘가 주고 그럼 얘는 부철근이라고 그러죠. 주, 메인, 그 다음에 정부 이래잖아 우리. 부철근. 그러니까 자, 우리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근. 지금 얘기했죠. 부철근보다 메인이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1번이 자, 우리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말뚝의 개수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 하중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 하중이 서비스 하중이라 그러는데 자, 요것도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자, 여기 아까 요거 했었죠? 요거 지우고 이거 뭐 색깔이 왜 이래 이거? 색깔을 뭘로 바꿔서 뭐 이렇게 왜 잘못 바꿨구나. 이거 봐. 내가 이거 할 때 무슨 정신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 이게 자꾸 틀리고. 자, 그 다음에 사용하중, 서비스 하중이라 그러는데, 콘크리트 구조에서, 자, 고정하중. 이게 참, 안 보이죠? 잘 보여? 멀리서는? 써줄까? 색깔을 왜 이걸로 이렇게 바꿔놨어, 내가? 콘크리트 구조에서 고정하중, 활하중과 같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각종 하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얘는 하중 개수라는 말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뭐 착용하죠. 나도 앞에서. 자, 우리 사용하중. 이게 뭐야?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하중이에요. 우리 지금 하중 배웠잖아요. 뭐 어떤 거? 고정하중, 활하중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은 기준으로 규정하중, 하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또 요 말. 하중 개수를 곱하지 않은 하중이다라는 거야. 우리 뭐 이런 무슨 개수 같은 것 막 이렇게 또 한단 말이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은 하중을 갖다가 사용하중이라. 됐죠? 자, 그래서 하중이라 그래서 또 요 말을 갖다가 여기다 써줄게. 작용하중이라고 돼요.
그래서 2번에 강구조에서는 사용성 한계 상태 하에서 평가되는 하중이다. 강구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용하중. 사용하중 혹시 모를까 봐. 그러니까 말뚝의 개수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기초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무조건 그냥 이거 사용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먼저 타설하는 기초와 나중 타설하는 기둥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첨구를 장부철근이라, 철근은 장부철근이다. 그러면서도요, 그 가로하고 뭐라 그랬어요? 다윌바라 그러죠? 다윌바. 자, 여기 놓아놨잖아요.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해요. 야, 우리 국산말로 이렇게. 장부철근, 쉽게 얘기해서 갈고리 철근이에요. 이걸 갖다 장부철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했죠? 자,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할 때 철근을 갖다 갈고리가 뭐야? 이렇게 준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그죠?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 그런 걸 장부철근. 영어로 다윌바라고 한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번, 이 방향으로 배근된 기초판의 경우 장변 방향의 철근은 단변 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근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우린 거. 자, 근데 얘가 기초는 다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바닥판에서 슬래브에서 이것도 요 지문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우리 배운 거 기억나요? 1방향 슬라브, 2방향 슬라브. 맞죠? 이렇게 되는 건 자, 이렇게 제가 그렸죠. 바닥판이 있을 때 얘가 조그만 게 단변. 얘가 장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바닥 하중이 어느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단변 방향만 가는 게 1방향 슬라브예요. 2방향 슬라브는 자, 우리 일반적인 게 다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장변, 단변, 단변, 장변 이렇게 되는 게 2방향 슬라브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방향으로 배근된 기초판도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얘도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배근된 기초판의 경우 장변 방향의 철근은 단면폭 또는 단면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요, 바닥판은요, 얘도 균등하게 하나? 우리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바닥판 요거 그냥 자, 우리 바닥판 일제 이렇게 얘 단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얘가 중앙부, 얘가 단부라 그랬죠. 기억나요? 요거랑 똑같이 여기, 그죠? 요 거리 똑같이 해서 요렇게 해서 우리 요렇게 기억나요? 주변 주간중앙. 얘가 뭐라 했어? 중앙부를 갖다가 무슨 부라 그랬어요? 맞죠? 주간중앙이라 그랬잖아요. 빗금쳤는데 자, 여기가 어디에다 철근 많이 들어가 그랬어요? 우리 바닥판에서는 여기다 철근 많이 들어가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골고루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요 지문에서도 바닥판하고 우리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다. 12번 지문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문제 같으네요. 좋은 문제라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출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2번 자, 우리 풀어봤습니다. 13번. 다음 토질 시험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자, 1번 표준간입 시험. 자, 얘는 페넌틀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자, SPT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는 주로 사질 집안의 밀도 및 강도를 조사하는 거다. 4표 맞습니다. 2번 베인 테스트는 구멍 10mm 이하의 경암질의 지내력 시험 방법이다. 베인 테스트는 뭐예요? 이게 똑같이 그죠? 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그죠? 자, 집안 조사 방법이죠. 지내력 방법은 뭐야? 지내력 시험 방법은
지내력 시험이 땅이 견디는 걸 하는 거죠. 지내력에는 직접 지내력 시험이 있고 간접 지내력이 있어요. 직접 지내력 시험은 실주로 파서하는 거. 그래서 평판 제하 시험. 맞죠? 그다음에 간접 지내력 시험은 깊으니까 말뚝 박아서 하는 거. 말뚝 박기 시험이잖아요. 이게 간접이잖아요.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거고요. 자, 3번. 자, 병행할 수도 있고요. 자, 4번 사운딩 테스트에 대한 거 읽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은요, 평면 제하 시험 또는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 그러죠. 자, 매회 10kN 또는 예정 파괴하 중에 5분의 1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우리 이런 내용도 우리 기본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 제하 시험인데, 평면 제하 시험이라고 써놨네. 평판 제하 시험.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해설도 있고요. 자, 됐습니다. 자, 요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